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5월의 증시가 안정감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필요성 속에서 본격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4월 장세가 변동성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장세에 조금 피로도가 더해진 건데요. 이 안정감에 대한 기대 속에서 우리 시장은 굵직한 여러 이벤트들을 좀 무난하게 소화해내는 흐름으로 마쳤습니다. 5월의 첫 거래일 양대 지수는 모두 약 보합권 흐름에서 마쳤는데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다소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서 간밤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일축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제는 금리 동결 기조로 가겠다 이런 소식을 좀 내비치면서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조금 안도감이 돌아선 모양새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건 화장품주들이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 또 한 번 재차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일본의 골든위크와 더불어서 중국의 노동절이 겹치면서 한국에 방한하는 또 방문객들의 화장품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수혜를 받는 화장품 업종들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화장품 대형주들이 1분기에 깜짝 실적을 내놓기도 했죠. 그러면서 오늘장에서도 이 화장품주들 연이은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잘 가는 종목들도 있는 가운데에서 레포트에 있는 종목들은 아직까지 빨간불을 켜지 못했다면 5월의 증시는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더욱더 똑똑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5월의 첫 거래일 시원하게 좀 홈런을 날려볼 수 있는 종목들 기대를 해보면서 주식계의 홈런 왕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수익 난 투자자는 딱 1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손실을 보면서 지금 계좌가 손실인 상태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방송 잘 보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를 올해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 정보 제가 준비했으니까 이 방송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5월의 증시를 좀 꽉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신 뒤에 방송 조금 더 편안하게 시청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QR코드와 문자로 이창용 해설위원님 조금 더 가까이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6471 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6471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월의 첫 거래일을 우리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좀 다뤄보는 만큼 오늘 시장의 한마디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오늘 사실 전일자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요. 미증시가 좀 많이 흔들렸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 사실은 전날 이제 우리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는 어제 우리 휴장이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5월 달에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금리가 이제 동결이 또 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되는 포인트. 그래서 금리가 사실은 동결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도체 섹터에 대한 부담이 또 작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5월 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 달에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의 반도체 섹터들 기술주 매수 중심에 투자를 하셨던 분이실 텐데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 제일 이제 민감한 게 금리이겠죠. 그래서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종목을 가지고 계시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 FOMC 결과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5월 달을 헤쳐나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증시를 계속 살펴봐야 되는 이유. 그래서 AMD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AMD 같은 경우에는 8%대 하락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보다 살짝 하회하는 결과치를 보여줬었는데 이것이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였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이 조금 시장 기대치에 조금 못 미쳤었던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시장에서 좀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는 바람에 AMD와 그 엔비디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SK하이닉스 관련한 이슈가 또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압수수색이 있었다라는 이슈가 좀 있는데 이 부분이 얼마나 또 해결이 될지가 또 관건이고 그나마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는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좀 무게감 있는 이슈에 의해서 시장이 좀 많이 변동성을 취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SK하이닉스가 잘 버텨주고 있다는 모습 이 부분도 챙겨보시고 그리고 이제 중동 관련 전쟁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에 대해서 연관을 지어볼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금리 관련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포인트를 못 잡고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월 달 금리 여파로 인해서 FOMC 결과로 인해서 이 부분에 크게 손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방향성을 잡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이창용 대표와 같이 투자하시죠. 한 번 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전전일 날 같은 경우 거의 2% 정도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특히나 어제자 이제 오늘 오전에 마감됐었던 증시를 보게 되면 거의 4%대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 그리고 미국 중심의 기술주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자 상당히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많이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4%대 하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오늘장 우리나라 증시가 좀 흔들릴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봤었는데 그래도 좀 잘 버텨줬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어제자에 3.8% 정도 하락세를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AMD도 마찬가지로 9%대 이상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 영향으로 많이 좀 끼칠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좀 했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또 달랐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오늘 그래도 보합권 속에서 잘 버텨줬다라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미국과 지금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
반도체 섹터 그리고 기술주에 대한 커플링 현상은 조금 약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결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글로벌적 영향으로 보게 되면은 전부 다 메모리 쪽 1위 그리고 고대역폭 메모리 HBM 쪽 메모리 쪽 안에서 1위를 달려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AMD와 그리고 엔비디아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은 그러면은 반도체 종목 안에서 저가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인데 이 부분 한번 포인트를 잡고 우리가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달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숫자가 말해줄 겁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섹터들이 전체적인 리바운딩을 좀 많이 보여줄 것이고 그 중심에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조선 쪽과 화장품 종목이 있죠.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은 조선 쪽에 비해서 먼저 좀 리바운딩이 좀 많이 오늘 그리고 엊그제 뭐 3일 전, 3거래일 전 증시도 보더라도 잘 버텨주고 오늘자 많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먼저 이번 주만 놓고 보게 되면 내일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내일만 놓고 보게 되면은 화장품 종목들이 다시 한번 또 움직여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자동차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종목들은 반도체나 아니면 AI 섹터들에 의해서 사실은 좀 잊혀졌었던 자동차 섹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자동차 수출도 굉장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 섹터들, 자동차 부품 쪽도 그리고 우리가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게 되면은 자율주행 쪽도 한번 바라보면서 5월달 한번 맞이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은 다 매수한 것이 아닌 차별화되는 종목들이 워낙 많을 겁니다. 가는 종목도 가고요. 그리고 안 가는 종목들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반도체 종목 중에 잘 안 가는 종목을 공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시장 방향성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난 신고가 종목을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업성, 그래서 미국 증시를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시면서 공략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금리가 동결로 일단은 일단락이 좀 됐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은 내일장에서도 그렇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시장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은 금리 동결이 아닌 인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시장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 안에서 매매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수익이 있고 손실이 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비중 조절을 하고 계좌 전략을 잘 짜게 되면 100% 수익이 날 수 있는 계좌 전략 방법이 있고 제가 오늘 USB에 꼭 꽉 담아서 5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5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 날 수 있는 매매 전략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료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60%에서 70% 이상 수익 날 수 있는 홈런 종목 발굴법도 있습니다. 이 발굴법도 제가 USB에 담아서 드릴 거고 그리고 내일 만약에 단타 종목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단기 매매 성향이 좀 강하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단타 검색식 드릴 거니까 이 검색식 받아가시면서 내일장 짜가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어제 시장이 휴장인 게 다행이었다라는 말씀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시장의 기대는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였지만 동결 방향성이 좀 구축이 되면서 우리 시장이 변동성 장세를 당분간은 좀 이어갈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과 다음 주 월요일 시장을 대비하는 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도 100% 또 수익 나는 주식 투자에 대한 계좌 전략 방법들 USB를 통해서 강의와 자료로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청도 QR코드 통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꺼내 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6471 참여 코드 4자리 입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검색식이 필요하신 분들 역시도 받아가실 수 있는 문자 번호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3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역시나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6471 4자리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참여하셔서 또 홈런 종목 발굴법까지 챙겨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매매 전략을 챙겨가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동메달 종목들 어떤 선수들 챙겨오셨을까요? 자, 제가 이데일리 TV 방송에서 나와서 정말 많은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지난주에도 강조를 좀 드렸었던 게 종목이 아닌 섹터를 골라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종목 안에서는 전력, 전기 테마주,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에이징랜드도 반도체 쪽이고 SK 이터닉스는 신규 상장주로서 개별주 흐름, 그리고 일진파워는 마찬가지로 전기 전력, 그리고 마찬가지로 피드옵틱스와 DST는 반도체 섹터겠죠. 그래서 주로 제가 이데일리 TV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반도체 쪽과 그리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계획적으로 매매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계획성이 있는 매매를 어려워하신다면 주식은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섹터별로 구분을 하시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잘 매매를 하신다면 저와 같은, 그리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수익률,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재룡전기입니다. 그래서 3월 초에 제가 방송에서 나와서 그 이후에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게 재룡전기는 계속 홀딩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 전력 테마주 안에서 재룡전기와 같이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준 종목, 그리고 크게 눌림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 바로 재룡전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룡전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제가 이제 재룡전기는 사실은 익절 말씀을 드릴 때가 언제일지 사실 저도 가늠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적으로 전력, 전기 쪽은 북미 시장 안에서 수요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보게 된다면 5월 달에서도 계속 강세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홀딩하시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한미반도체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제2의 에코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 에코프로가 작년에 800%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 안에서 보게 된다면 사실은 그 정도 주가 상승보다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게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상승을 이끌었던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중형주는 한미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미반도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셔야 되시고,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편입하시면서 공략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징랜드도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에이징랜드는 제가 급등주로서 좀 공략을 좀 드렸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매수 진입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K 이터닉스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SK 그룹주 안에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너무나 효자 종목으로서 역할을 좀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사실 본전권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일단은 본절이나 익절, 손익절 잘 하자 말씀 좀 드리겠고, 제가 사실은 SK 이터닉스는 저같이 함께 하셨던 분 전부 다 이제 수익 실현 사인 드렸었죠. 그래서 저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히든 종목 따라가셔야 이 수익 전부 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일진파워도 마찬가지로 전기 전력 테마주이지만은 재룡전기랑은 조금 힘이 좀 다릅니다. 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은 2등주, 3등주 정도의 역할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분 제가 전부 다 수익 실현 사인 드렸었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일진전기는 다음 종목을 좀 공략을 좀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옵틱스가 있습니다. 사실은 글라스 기판, 유리 기판 쪽 안에서 반도체 쪽 섹터 안에서 약간은
파생돼서 나온 테마주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반도체 쪽이 어느 정도 반응이 좀 보여야, 그리고 리바운딩이 어느 정도 돼야 사실은 그것의 힘에 입어서 유리기판 쪽이 다시 한번 강세를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 홀딩하시면서 수익 꼭대하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재룡전기는 제가 3월 초에 이날 방송에서 3월 6일 날 방송에서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1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줬었죠. 근데 저는 이미 예상을 좀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 주가에 대한 상승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은 급등주 조정 계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수익이 나고 하기 때문에 결과도 빨리 나오고, 근데 이런 급등주를 여러분들이 기준이 없이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도 바로 급등주 매매입니다. 근데 이 급등주 조정 계산기라고 있습니다. 제가 급등주를 매매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계산기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신고가 종목을 주로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고가와 급등하기 전 고가와 저가를 그대로 계산기에 입력을 하시게 되시면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상승률에 맞춰서 통계적으로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 그래서 얼마만큼 주가가 눌림이 나올 것인지 그것을 자동으로 보여주는 계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끝나기 전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료 받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된다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다 하시고 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12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급등주를 원하시는 분들, 급등주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면은 여러분들의 매매법, 독자적인 매매법 하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좀 얘기가 좀 다르겠죠. 그래서 계산기 활용하면서 급등주 매매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한미반도체를 제가 방송에서 보여드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거래일에 바로 급상승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때도 제가 매수 시점을 잡았었을 때 차트를 차트를 강조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도체 섹터가 워낙 또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격인 한미 반도체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주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분석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된다. 다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에이징 랜더입니다. 이 종목도 반도체 종목이죠. 근데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사용할 때는 제가 계산기 사용한다 말씀드렸죠.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옆에도 마찬가지로 저점과 고점을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공략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그 전에 신고가 영역 안에서 고가를 입력하실 때 그 신고가 가격을 입력하시고, 급등하기 전 저가, 여기 만약에 꼬리가 있다면 꼬리도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꼬리 가격까지 전부 다 입력했더니 상승률이 45%가 나오고, 45%에 맞는 최소 상승률과 최대 상승률은 평균 15%에서 21%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 가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매수하신 겁니다.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전부 다 제가 이 가격에 맞춰서 신호를 드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게 된다면 매수를 급등주 우리가 손해보지 않고 바로 27%의 주가 상승률을 또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감으로 매매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단 우리가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급등주를 공략하게 된다면 손해보지 않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K 이터닉스입니다. 제가 이제 신규 상장주를 드릴 때는 시장이 어렵고, 그리고 대안적인 투자로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었죠. 그래서 그 역할은 이미 SK 이터닉스는 다 했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방송 공개 드렸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려울 때 4월 달 사실은 코스닥이 7% 가까이 하락을 해줬었는데, SK 이터닉스는 반대로 거의 2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섹터에 대한 선별이 제일 중요했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보겠고요. 그래서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다시 한번 매수 신호 잡아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12일 날도 잡아드렸었고 결과적으로 16일 날도 잡아드리면서 그날 당일날 또 20% 넘는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혼자 하시게 된다면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분석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분석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대신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매매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마지막으로 필옵틱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월 18일 날 드리고 나서 이날 드리고 나서 8% 정도의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은 필옵틱스는 더 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것에 대한 원인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 그리고 그 안에서 유리기판 쪽은 테마성으로 주가 탄력이 높은 테마주죠. 그래서 그런 점을 봤을 때 아직 8% 수익권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최소 20%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서 수익 극대화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재룡전기, 세다리수 상승률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종목 또 뿐만 아니라 필옵틱스, 유리기판까지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짚어주셨던 종목들의 상승률 지금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런 종목들 내가 함께 잡아보고 싶다. 5월에는 빠른 계좌 회복을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급등주를 잡을 수 있는 조정 계산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까지 내가 감으로만 주식 매매 전략을 삼아왔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제부터는 확실하게 우리가 과학적인 계산 아래에서 매매 타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들까지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공부하실 수 있는 강의와 자료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를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까이에 가져다 대신 이후에 6471 참여 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URL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클릭하신 이후에 6471 참여 코드 입력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이 급등주 조정 계산식에 대한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서 또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좀 챙겨볼 수가 있는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통계 계산 기법에 대해서도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준비해 오셨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은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신기해 하실 겁니다. 무슨 계산기를 주식 투자에 활용을 하냐. 근데 이 부분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3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고가 종목을 1차적으로 선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에 대한 특징이 뭐냐면 만약에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된다면 빠르게 상승 탄력을 좀 보여줄 수가 있겠고 조정을 또 보여주게 된다면 또 빠른 조정을 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결과가 좀 빨리 나온다는 게 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급등주를 매매하자. 그래서 조정 계산기 같은 경우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기다려야 되는데 만약에 흐름 자체가 너무 느리게 흘러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지루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안에 첫 번째로 보게 된다면 신고가 종목 1차적으로 선별하시고 그리고 계산기 오늘 방송 끝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드릴 거니까 이 계산기 활용을 해서 최소 눌림 가격을 계산하면서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피봇 저항을 활용해서 제가 정확한 매도 기준을 또 저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같이 그래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을 전부 다 잡아가시면서 매매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트를 하나 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차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계산기가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이 제주 반도체도 5일 6거래일 만에 3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을 때 신고가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신고가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계산기 받아보시면서 고가를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급등하기 전 해당 상승 랠리 안에서 급등하기 전 저가를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입력하시니까 94%에 대한 상승률이 나오게 되고 이 94%에 대한 상승률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25%에서 28%까지는 주가가 눌림이 나온다라고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 안에서 관심 종목에만 두시고 매수하지 마시고 눌림 가격까지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5일에서 6거래일 만에 3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신성델타테크입니다. 사실은 이미 신성델타테크 여러분들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익히 알고 계시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계산기가 있었다면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타점 공략 계산 이후에 7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이 신고가 영역에서 이 신성델타테크를 관심 종목에 두셨고, 그리고 고점과 급등하기 전 저점을 그대로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상승률이 87% 정도가 나오게 되고, 87%에 맞는 최소 조정률과 최대 조정률 24%에서 27%라는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가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매수를 하셨다면 마찬가지로 7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급등주를 매매를 하실 때는 철저히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기준과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계산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저와 같이 함께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통계 계산기는 결국에는 감이 아닌 통계적인 매매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고가 종목을 공략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매매 회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빠르게 회전을 시켜드리기 위한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급등주는 하락장에도 급등주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매매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서 이제 통계 계산 기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또 큰 수익 나는 매매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런 기법이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로 홈런 칠 수 있을 만한 실적 성장주를 공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급등주랑은 좀 다릅니다. 아까 전에 제가 통계 계산 기법이랑 좀 결이 많이 다르고, 실제로 중기적으로 60%에서 7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기대하는 매매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산업 분석 1순위입니다. 산업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매물 수화가 다 끝났는지, 그리고 모멘텀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홈런 매매 기법을 공략하신다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 부분 차트를 또 통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시면 아까 전에 동일한 제주반도체의 차트고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홈런 매매 기법으로 취하셨다면 400%가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5년에서 10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메가 트렌드 종목을 공략하시고, 그리고 일봉상에서 일목균형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안에서 선행 스팬 2인 보조지표를 공략하시고, 일봉상에서 121선을 돌파하는지 이 부분을 체킹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주반도체를 작년에 10월달, 11월달 정도에 그냥 여유 있게 담아만 두셨다면 400%가 넘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통계 계산기도 마찬가지로 급등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홈런 매매 기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맞는 매매를 하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주를 매매할 수 있는 조정 계산식과 더불어서 이 홈런 기법에 대한 자세한 전략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감으로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들 하나씩 배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내일장에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장 중에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지금 QR박스 하나 보이실 겁니다. 화면 가까이에 기본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요. 링크 터치하신 뒤에 참여 코드 6471 4자리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용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만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답장으로 URL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 코드 6471 4자리 입력하신 뒤에 함께 하셔서 내일장 전략부터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유의 한 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매치 포인트 어떤 섹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장에서 좀 주목해봤어야 될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먼저 짚어볼 텐데요. 화면으로 첫 번째 섹터 만나보시죠. 네, 요즘 시장에서 정말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고 있는 섹터입니다. 화장품주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 챙겨오셨을지 들어볼게요. 제가 2주 전부터 사실은 화장품 섹터를 계속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뭐 3가지 이슈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봤더니 사실은 화장품 종목이 증시 상승률 1위를 기록했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강조를 해드렸었던 게 숫자가 말해준다. 그리고 실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것에 대한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화장품 섹터 우리가 계속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 좀 드렸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 안에서 매매를 하게 된다면 크게 그리고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지금 5월 달입니다. 5월 시즌인데 중국이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사실 5월 달에 휴일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중국 6호에 대한 또 기대감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원화 가치 대비 외환화 가치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게 되면서 이 환율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인이 또 우리나라에 또 여행을 오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화장품 수요에 대한 기대가 사실 높아진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원인이 또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한 섹터들, 산업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엄청난 실적 성장을 또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패시브 자금이 또 ETF 쪽을 중심으로 또 들어오고 있었고, 이 ETF 자금이 또다시 그 화장품 대형주 안에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화장품 섹터를 또 이끌고 있다라는 모습 보시면서 공략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에 맞춰서 깜짝 실적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요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추이를 좀 말씀 좀 드리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시면 4월 30일 날 봤더니 아모레퍼시픽은 8.7% 정도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LG생활건강 5% 정도 뛰어줬었고, 삐아라는 신규 상장주는 화장품 종목이고 신규 상장주인데 상한가에 또 마감을 좀 보여줬었고, 토니머리 뭐 10% 이상 급등을 보여주고, APR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화장품 관련한 섹터가 너무나 괜찮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좀 말씀 좀 드리겠고, 실제로 보시게 되시면은 4월 달까지 화장품 수출액이 거의 20% 넘게 또 증가를 보여줬었던 모양새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마찬가지로 이상치를 또 상회를 좀 보여주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소비 심리가 다시 한번 또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지금 현재까지 시장이 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현재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원 위안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중국인의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지출을 또 자극하는 요소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미국 쪽입니다. 실적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을 봐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미국 쪽에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은 기대감에 의해서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요소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실제로 우리나라 실적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원인이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미국향 화장품 수출액이 무려 40%가 넘게 거의 50% 가까이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었다는 모습, 우리가 이것이 좀 제일 중요할 것으로 좀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1분기, 올해 1분기에 미국 시장 안에서 동기간에 수출이 50%가 넘게
증가를 또 보여주고 있었다는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가 미국 시장 안에서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이 전체적인 매출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우리나라 안에서 북미 시장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5월 달에 대한 투자에 대한 핵이 되지 않을까, 이 투자에 대한 힌트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게 된다면 미국 시장 수출액이 3억 7,800만 달러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수치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숫자로 보게 된다면 거의 60%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더라도 우리가 현재까지 화장품 쪽에 대한 실적이 엄청나게 빠르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모레퍼시픽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면 매출은 사실은 분기 대비 사실은 감소를 좀 보여줬었지만 결국엔 수익성이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10% 이상 증가를 좀 보여줬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수익성이 개선이 아모레퍼시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확인을 또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에 맞춰서 증권사들도 대폭 주가 목표가 상향을 계속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도 그렇고 NT 아니면 한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목표가 상향을 시도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도 국내 기관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다시 한번 또 기대를 좀 걸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안에서 우리가 공략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실제로 아모레퍼시픽이 거의 2거래일 만에 거의 10% 정도가 10% 가까이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화장품 관련 ETF는 또 얼마나 또 수익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4월 달만 보더라도 화장품 관련 ETF가 거의 8% 이상 상승을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도 ETF만 보더라도 시장 흐름을 잘 알 수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아모레퍼시픽과 같은 화장품 섹터들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련한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시면 기초 화장품 ODM과 OEM을 주로 영위하는 사업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실적이었습니다. 보시게 되시면은 작년 3분기에 눈에 띄는 실적 성장을 또 보여줬었고 전분기 대비 올해 매출이 올해 작년에 매출 자체도 마찬가지로 18% 그리고 영업이익이 사실 엄청난 상승을 또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416% 이상의 또 증가를 좀 보여줬었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집중적으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요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나 자회사가 또 있습니다. 인그로드랩이 또 있고요. 그래서 글로벌 또 산업도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좀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보게 되더라도 코스메카 코리아 한 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 결국에는 우리가 실적을 놓고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률 자체 우리가 수익성을 따져보게 된다면 과거 대비했을 때는 거의 5배가 넘는 이익률에 대한 상승을 또 보여줬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거의 6배가 증가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이런 수익성이 있는 화장품 종목들 우리가 계속적으로 5월 달에 관심을 둬야 할 섹터가 이유가 또 되지 않나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차트를 보게 된다면 급등주는 사실은 아닙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한 근거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었던 수익성, 실적에 있다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만약에 내일장 공략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어떤 종목을 살지 좀 답이 안 나온다, 뭐 분석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뭐 시초가 공략도 가능하시고 장중에 공략도 가능하시니까 편안하게 공략하셔서 최소한 42,000원대까지는 바라보시면서 10%에서 2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바라보시면서 공략하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매치 포인트 섹터로는 실적 성장이 가시화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주 짚어주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표가 상향 의견이 증권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기관의 패시브 자금 유입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는 또 실적 성장이 보여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두 종목 지켜보시고 꼭 내일장 전략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코드와 문자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아래쪽에 QR박스 보이시는 QR코드를 지금 바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코드 6471 네 자리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답장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면 좋겠고요. 잠시 뒤에는 이창용 해설위원님께서 시원하게 홈런을 날려주실 올림픽 종목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목요일 투자올림픽 이창용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의 올림픽 선수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사실은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결국에는 제가 앞서서도 화장품 쪽 강조를 해드렸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사실은 화장품 종목들이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실적이 나오는 화장품 종목들은 좀 시원하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추세 흐름 안에서 상승 추세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을 보면서 공략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다만 신규 상장한 종목은 또 다르겠죠. 그래서 API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API 같은 경우에서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그 시기 때 APR도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었기 때문에 그 더블 모멘텀을 가지고 신규 상장주 그리고 화장품 섹터 이 더블 섹터 모멘텀을 가지고 공략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좀 소개를 좀 드려보자면 홈뷰티 제품을 만드는 종목이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얼굴에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기계 같은 경우에서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뷰티 브랜드 그리고 패션 브랜드 그리고 포토 부스 브랜드 이 세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적이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적으로 꾸준한 매출 성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상장을 좀 해줬었겠죠.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은 사실은 수요 때도 마찬가지로 거의 600대 1이 넘는 인기를 좀 많이 보여줬었던 APR이죠. 그것에 대한 원인은 결국엔 실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21년도 매출이 한 2,600억 정도가 됐었는데 2023년도에 거의 더블을 뛰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된다면 거의 5천억이 넘는 매출을 기록을 했었기 때문에 연평균 거의 매출이 100%가 넘는 150%가 넘는 주가 성장 매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성장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140억을 기록했었던 영업이익이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APR이다라고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었겠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좀 주요 원인은 홈뷰티 상품이 1세대가 있었고 지금 현재 2세대가 있는데 2세대를 보상 판매해주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줬다라는 것. 그래서 이 점을 놓고 보게 된다면 APR과 같은 실적 성장주를 우리가 공략하자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APR 이제 신규 상장주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신규 상장주를 공략을 할 때는 결국엔 섹터여야 됩니다. 만약에 신규 상장주를
상장하고 5거래일, 6거래일, 일주일 이내에 공략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단타이겠고요. 근데 APR을 지금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은 화장품 섹터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공략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인 목표가는 제가 35만 원을 좀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만약에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가는 한 25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릴 텐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전략 같은 경우에서는 저와 같이 함께 하시면서 전략 짜가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 실적 성장주이면서 신규 상장주인 APR 짚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아래쪽에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APR에 대한 자세한 전략은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장중에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6471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저희와 함께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창용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의 첫 거래일 목요일장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